나만 믿고 따라와. 건강 믿고 따라와. 따라와. 아니, 따라하기만 하면 건강이 절로 따라오는데 왜 안 하세요? 따라와. 오늘은요, 만성질환의 대표 주자 당뇨를 완전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중앙보훈병원 내분비내과 전문의 이지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좀 전에 만성질환의 대표 주자라고 당뇨를 소개했는데 네. 당뇨 대표 주자 맞습니까? 네, 성인 30세 이상 7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이라고 하니까요. 만성질환 대표 주자 맞습니다. 아니, 이렇게 웃으시면서 말하시는데 그러면 7명 중에 1명이라는 네. 거잖아요. 네. 저희가 물론 마스크를 다 쓰고는 있지만 스태프들이 딱 저희까지 포함해서 7명이거든요. 네. 이 중에 1명은 그럼 당뇨. 예. 건강심사보건평가원에 따르면 당뇨 환자가 300만 명 정도 넘었다고 하니까요. 매우 흔한 병이 당뇨병입니다. 근데 이 당뇨는요, 피검사 이렇게 똑 해가지고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 혈당 검사 이랬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당뇨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혈압, 이제 뭐 고혈압, 저혈압처럼 얼마라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네. 얼마가 되면 당뇨병이라고 딱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나요? 네, 보통 8시간 이상 금식을 한 후에 공복의 혈당이 126 이상이거나 무작위로 측정한 혈당이 200 이상인 경우, 네, 그리고 경구 당부화 검사를 시행을 하였을 때 2시간 후에 측정한 혈당이 200 이상인 경우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저는 근데 경구 당부화 검사 네. 이건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75g의 포도당을 이제 섭취하였을 때 2시간 후에 혈당을 측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게 그럼 뭐 임신성 당뇨 검사 뭐 이런 거 했을 때 뭔가 액체 같은 걸 먹고 나서 하는 검사 이런 거랑 비슷한 네, 거죠? 네, 네. 아, 그렇구나. 이제 그럼 공복 혈당은 126 이상 그리고 평상시 혈당이 200 이상이면 당뇨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평상시에 혈압은 재는 거 좀 쉬워요. 뭐 동사무소 가도 뭐 은행에 가도 가끔씩 잴 수가 있는데 피 검사하는 일은 많이 없잖아요. 따로 뭐 증상을 통해서 저희가 당뇨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네, 당뇨도 3대 증상이 있고요. 이름하여 3다 증상이 있습니다. 삼다요? 무슨 이게 제주도도 아니고 무슨 당뇨예요? 삼다가 뭐예요, 선생님? 네, 첫 번째 증상은 단뇨 현상으로 소변으로 포도당이 빠져나갈 때 몸 안에서 수분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단뇨 소변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 화장실 되게 자주 가는데 저 그럼 당뇨인 거예요? 이제 우선 그 소변량이 굉장히 많을 때를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증상은 다음입니다. 이제 환자분이 소변을 많이 보게 되니까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고 몸 안에 심하게 갈증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거죠. 선생님 저 근데 진짜 물도 많이 마시는데 저 그럼 또 당뇨인가요, 선생님? 세 번째 증상은 다식입니다. 다식? 네. 아, 그건 아니에요. 다식이면 많이 먹는 거? 네, 맞습니다. 자꾸 배가 고파서 음식을 찾게 되고 그런데 오히려 체중은 줄게 되기도 합니다. 단뇨, 다음, 다식.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그러니까 화장실에 자주 가는 건가요? 이런 세 가지 증상이 일어나면 당뇨를 좀 의심해 봐야겠다, 병원에 가야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선생님? 네. 하지만 이 혈당이 이제 높지 않은 초기에는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이 대부분 없으니까요. 45세 이상의 성인, 그리고 당뇨병의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혈당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족력 얘기를 하셨는데 당뇨가 그럼 유전병? 당뇨는 유전병은 아니지만 유전과 관련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전병은 아닌데 유전과 관련이 있다. 뭔가 그럼 그럴 가능성만 있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제2형 당뇨병의 경우에 부모가 모두 당뇨병이면 자녀가 당뇨병을 갖게 될 확률이 60% 정도 되고요. 부모 중에 한 명이 당뇨병이면 자녀가 당뇨병의 확률이 약 3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같은 부모 아래에서 어떤 사람은 당뇨병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당뇨병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유전적인 요인 외에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당뇨병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당뇨는 환경에 의해서 일어나는 환경병이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더 증가하는 경우 또는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약물 등이 이제 대표적인 그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것도 맞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게 뭐 제 주변에 어떤 분은요 당뇨라고는 하시는데 멀쩡해요. 그러니까 되게 빼빼 마르셨고 비만도 아니고 근데 뭐 제 앞에서는 일단 많이 드시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항상 먹는 걸 보면 뭐 채소 위주의 식단, 고기도 많이 안 드시고 뭐 항상 또 유기농을 찾으세요. 비싸고 좋은 거. 그리고 만약에 간식을 드시더라도 빵, 뭐 과자 이런 건 일체 안 드시거든요. 근데 또 당뇨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네, 맞습니다. 당뇨병이라고 하면 식습관 많이 신경 쓰시는데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수 씨 아시는 그분 혹시 밥은 어떤 밥을 드실까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항상 좋은 것만 드시니까 뭐 유기농 쌀밥 이런 거 무농약 이런 거 드시지 않을까요? 네, 밥, 그것도 흰쌀밥은 대표적으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입니다. 당 지수가 높아서 혈당을 금방 올려요. 그래서 몸에 좋은 거 드신다고 해서 빵 대신 떡 드시고 설탕 대신 꿀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밥이나 빵이나 떡이나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단순당이 많으면 혈당을 가파르고 빨리 상승시켜서 당뇨 환자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을 조금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당뇨 환자들에게는 어떤 식습관이 좋은 걸까요? 네, 당뇨 환자는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의 섭취를 줄이고 비타민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들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좋고요. 저희가 당뇨 환자의 가족력이 있다고 한다면 비만이 되지 않도록 체중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술이나 담배도 아주 안 좋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30분 이상 수영, 자전거, 근력 운동 등을 계속 하시는 것이 이제 꾸준히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또 당뇨가 진단된 초기에는 적절하게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당뇨 환자분들 많이 만나보시잖아요. 꼭 우리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이것만큼은 꼭 집에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당부의 말씀 있으실까요? 네, 당뇨는 꾸준한 운동 및 생활습관 개선으로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당뇨병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꾸준하게 운동하시고 과음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당뇨 환자의 절반 정도가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을 가지고 계셔서 혈중의 혈압이나 혈당, 지질 등을 잘 관리하셔야만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심부전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효과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또 당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이 촬영을 시작할 때 당뇨는 만성질환 중 대표주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흔한 질환인데 우리가 조금 모르고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생활 습관이라든지 운동도 한번 철저하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고요. 따라만 하면 건강이 따라오는 따라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모두 건강하세요.